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 올려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 밴드 폭은 0.75에서 1%입니다. 당시에 시장은 75 인상을 99% 확률로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50만 올리니까 이걸 호재로 여기고 폭등을 했었는데 다음 날 다시 그 이상으로 폭락하는 시소 장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예상 확률 분포, 그게 사진 오른편처럼 75 인상시킬 거다. 그 확률이 83%로 그 즈음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5월에 75 올렸어야 하는데 결국 6월에 75를 올린다. 그래야지 인플레가 진정될 거다. 이런 시장의 강력한 판단으로 여겨진 거고, 이걸 반영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 가격이 싹 재평가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 당시에 때를 맞추어서 유럽이 러시아 6번째 제재를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이었죠. 석유 금수하고 러시아 최대 은행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버리고 러시아 가스까지 장차 제재 검토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더 증폭시키고 연쇄적으로 주가 폭등 이상의 대폭락을 초래하고 금리 폭등시키고 달러가 폭등시키고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사진 좌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월 금리 인상 확률 분포가 오른편과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그 연휴 지나는 사이에. 지금 현재 모습이 사진 좌편이고요. 지난 주말 모습이 사진 우편입니다. 50 올릴 확률이 이제 84%입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6월 금리 인상은 한국 시각 6월 17일 새벽 3시인데 기준금리 밴드 폭이 1.25에서 1.5% 될 확률이 84%라는 것이므로 만약에 이런 전망이 지속된다면 미국 시장은 지난주 그 폭락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준 의장 파월과 다수 연준 위원들은 75 올리는 옵션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6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도 추가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양적 긴축과 최근까지 금리 올린 거, 이 효과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3월 근원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5.2%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예상치 5.3보다도 낮고 2월치 5.3보다도 낮습니다. 즉 물가 상승이 한번 꺾였습니다. 그러면 4월 지수가 추가로 더 꺾이는지 이거는 언제 확인됩니까? 이번 달 말 5월 말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상폭 50bp 이게 현재로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 4월 물가 상승 폭이 추가로 더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면은 그것도 좀 의미 있게 좀 많이 좀 뚝 떨어진 것으로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6월 금리 인상폭 25bp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5월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새로 발표된 경제지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고용지표는 언제나 빅데이터입니다. 언제나 빅데이터죠. 4월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5월 금리 결정 이후에 발표났죠. 보면은 신규 고용이 3월보다는 살짝 둔화되었지만 예상보다는 좋다. 이런 사진에서 바로 확인되죠. 지금은 물가 잡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에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들었죠. 4월 고용지표는 중립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요.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하는 리세션 가능성은 없다는 거 다시 확인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고용이 물가를 가속시킬 정도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립인 걸로 보고요. 그 다음은
매주 토요일 발표되는 베이크휴즈 굴착 장비수 총 원유 시추수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주요 데이터는 아닌데 이제부터는 이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연구하니 러시아 에너지 제재 더욱 강화가 되는데 시장에서 아웃되는 러시아 원유와 가스를 대체할 곳은 현실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카타르 이 정도뿐입니다. 사우디는 아직은 비협조적이고 이란도 아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 저 검은색 사진은 주간 데이터인데 이거 지금 구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장기 그래프 보시면은 20년 팬데믹의 저점을 찍은 후에 지금 2년가량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완전 이것도 보유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유 시추수 현재 705개인데 20년 8월 초 247개보다는 거의 2년 만에 대략 2.8배 이렇게 원유 시추수가 급증을 했지만 20년 3월 첫 주 그게 팬데믹 직전이잖아요. 그때 793개였습니다. 아직 팬데믹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굴착 장비수하고 원유 시추수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굴착 장비수 현재 557건입니다. 그러나 20년 3월 첫 주가 682건이니까 역시 이것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착 장비수가 아주 오랜 기간이 나타나는데 지금 2007년 수준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공유를 하겠습니다. 유가는 WTI 기준으로 20년 4분기에 배럴당 35불 하던 것이 21년 4분기에는 77불로 올랐고요. 지금은 100불 훨씬 넘었죠. 110불 근방이죠. 이 기간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오일 탐사 및 오일 프로듀스 생산업자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분석한 건데 이거는 지난 4분기 결산 보고서 기초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징은 오일 생산업체 42개 상장 기업들 작년 4분기 현금 흐름이 캐시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본 투자도 급증했고요. 앞으로 더 생산 많이 하겠다는 뜻이겠죠. 4분기 현금 유입이 275억 불이고 이게 14년 3분기 이후 분기 수입 최고치라고 합니다. 21년 3분기와 비교해서 4분기에 자본 투자가 60% 증가한 150억 불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자본 투자 증가했으니까 그러면은 이후에 생산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본 투자가 뭡니까? 기름 더 올리려고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유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의 9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에 떼돈 번 거는 유가 올라서 돈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 만큼 아직 원유 생산이 급증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는 42개 상장 기업이 하루에 380만 배를 생산했는데 이게 미국 전체 생산량의 33% 정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80만 배를 한 3을 곱해버리면은 4분기에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추 장비하고 인력 제공하는 이 시추 서비스 업체 여기 이제 14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2년간 돈을 별로 못 벌었다 이겁니다. 아마 오일 생산업자들이 먼저 벌고요. 이 뒤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베이크휴즈 그 데이터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한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기준으로 고용 인원도 20년 2월에 9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직 8% 고용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추 서비스 업체는 아직은 인력도 부족하고 안 돌아오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있고 공급망 체인 그 장애 때문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고통까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가는 엄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던 드릴십이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매각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앞으로 좀 전에 본 것처럼 시추 이런 거 엄청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뒤에서 나오겠네요. 지금 그 오일 생산업자들과 약간 그 시차를 두고 뒤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내외 상황 변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러시아는 원유를 매일 500만 배럴 가량 수출해서 1,100억 불 돈 벌었고요, 작년에. 가스 수출로 550억 불 이렇게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빼고 원유와 가스만으로 1,650억 불 작년에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석탄 이미 막혔고 원유도 막는다는 거고 가스도 앞으로 점차 막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수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러시아 에너지를 지구촌 시장에서 아웃시키겠다. 즉 이 시장은 지금 서방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서방이 쫓아버리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미국과 동맹들의 구체적 목표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 진짜로 한다는 겁니다. 뻥이 아니고 진짜 한다는 거죠. 액션 플랜 세워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 원유 및 가스 탐사 생산이고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미 의회 입장은 뭔가 깡패들 기름으로 깡패 기름 대체하지 말라 이겁니다. 즉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기름으로 러시아 기름 대체하지 말고 미국이 기름 더 올려서 러시아 퇴출시키자 이런 입장으로 바이든을 압박하는 형세입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켜서 이란을 이제 원유 시장에 끌어들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반대한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거고요. 대신에 미국 생산 늘려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미국 고용도 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베이크 휴즈가 발표하는 원유 시추수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3년 지나기 전에 지금부터 3년 지나기 전에 1,000건 돌파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미국의 원유 및 가스 생산 분명히 더 증가할 것이고 뭐 다른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근거되는 데이터가. 그래서 푸딩이 회개를 하든 아니면 몰락을 하든 그래서 상당 기간 후 러시아가 다시 이 시장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전쟁 이전보다는 현저하게 쪼그라들고 그 자리를 미국 등이 대체한 이후의 일이 되지 않을까. 이게 1월, 2월 이 당시에 전쟁 개시 직전에 결국 이번 그때는 뭐 침략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방아쇠를 당기면 에너지 산업에서 퇴출될 거다. 저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폭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은 과거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고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유 가격이 지금 100불 이상에서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견해이고요. 한 80불에서 90불 정도 장기 평균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그렇게 봅니다. 평균 에너지 가격 이것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이게 높은 수준에서 고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을 평균적으로 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에너지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채굴된 가스비는 조금 내린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스 사용할 때 탄소 포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 포집 비용이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최종 소비자의 가스 사용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감수해야 할 것이고요. 이제 이번 주는 12일이 5월 옵션 만기입니다. 사진에서 파생 삼국지 현황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 콜옵션 누적 매수 포지션 이거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늘어난 거는요. 아직 6월 만기까지 강산이 서너 번 변할 만큼 옵션 시간, 선물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선물 매도 포지션은 중시할 거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만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저 풋옵션 매도 포지션 늘리는지 요게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